강사 네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정보들을 들려주실지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최소은 사장님께서 피부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최소은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스카이에서 열심히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 최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피부에 대해서 하는 날인데 제가 첫 시간에 피부 구조를 맡게 되었어요. 우선 제가 자료 공유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공유되었습니까? 네. 네. 네, 피부 구조. 피부 구조라고 딱 들으면 뭔가 모르게 딱딱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부라는 건 엄청 우리가 또 관심이 많은 분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재밌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을 왜 바르세요?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화장품이라는 건 얼굴에만 바르는 화장품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피부에, 몸도 피부잖아요? 몸도 몸에 있는 피부에도 바르는 걸 화장품에 그냥 다 넣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화장품이라고 하면 얼굴에 바르는 것만 생각하시게 되는데,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예뻐지려고? 젊어지려고? 아니면 뭐 주름 때문에 내지는 촉촉해지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냥 다들 좋다고 하니까 뭐 좋은 것 같아서 광고를 보고 내지는 또 통이 너무 예뻐서 여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품을 바를 때는 결국은 죄송합니다. 다음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피부란 저도 피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피부라는 게 이렇게 7가지나 알아야 되는 게 있었어요. 조금 피부에 대해서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할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피부가 첫 번째 몸을 둘러싸인 가장 큰 장기기관이에요. 피부가 장기라는 생각을 다들 못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몸 안에 있는 내장을 보호해주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이 피부인 거예요. 그래서 몸을 둘러싼 가장 큰 피부를 장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신체와 환경 사이의 보호막이래요. 밖에 우리가 예를 들면 유해 환경이 되었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몸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피부가 신체가 죄송합니다. 환경 사이에 보호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장을 보호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온을 유지하고 있어요. 체온을 유지한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몸을 움츠리고 몸을 떨어서 추위를 느낄 땐 떨어서 체온을 올려서 다시 우리의 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게 피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배출기관이에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땀을 흘리는 것도 배출이잖아요. 그래서 배출기관이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피지 분비로 인해서 피부 산성도를 조절해줘요. 그래서 피부가 어떤 거냐면 외부로부터의 유해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이 산도가 맞지 않으면 우리 몸이 또 외부 침입으로부터 피부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산도가 맞지 않으면 유해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유해균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호해 주는 게 피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피부 환경 정보를 뇌에 전달해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서 먼저 춥다고 느껴서 우리 몸이 떨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피부가 먼저 반응을 하고 머릿속에서 아 춥구나 덥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죠. 피부가 먼저 느껴주는 게. 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피부가 되어 있으니까 엄청 큰 부분이잖아요.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먼저 느껴서 뇌에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비타민 D를 합성해 준대요. 비타민 D 합성이라는 건 햇빛을 받으면 합성이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비타민 D를 합성해 준대요.
그러면 이런 많은 일을 하는 피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상태로 뭔가를 사용한다는 게 되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좀 알고 하면 피부가 그냥 예뻐지고 촉촉해지고 젊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랑 같다고 생각하니까 피부란 부분이 우리가 미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건강상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는 걸 제가 여기서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피부의 단면을 탁 잘라서 그냥 어느 한 부분을 잘라서 냈다고 생각했을 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털이에요. 모근이라고 하죠. 그 털 구멍이 이렇게 해서 털이 나와 있어요. 그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털 구멍과 같이 내려오다가 옆으로 돼 있는 여기가 피지샘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땀샘이에요. 땀이 나오는 구멍과 피지가 나오는 구멍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맨 위에 각질층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부분은 표피층, 세포를 생성해준다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부분은 진피층이라고 해서 진짜 우리의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탄력을 형성하는 곳이거든요.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피하 지방층이라고 나와 있어요. 피하 지방층이라는 곳은 그냥 우리 몸에 약간의 쿠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근육층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먼저 여기 표피층과 각질층에 대해서 잠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피부 구조 표피라고 나와 있는데 표피는 피부의 가장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이라서 죽은 각질세포와 여러 층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피지선이 있어요. 피지선이 있고 여기 땀샘이 있고 그러면 여기 부분이 표피가 있는데 이 표피 두께가 0.2m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위에 각질층이 0.1mm인 거예요. 각질층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되게 두껍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각질이라는 게 때를 밀 때 나오는 각질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 표피층 가장 밑에 여기 기저층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저층이라는 곳에서 세포를 생성을 해요. 그 생성을 해서 세포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새로운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요. 14일 주기로 이 중간에 있는 과립층까지 올려주거든요. 새로운 세포가 형성이 되고 과립층에서 각질층으로 가는데 다시 이 14일이 걸려요. 이 주기를 뭐라고 하냐면 턴오버 주기라고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턴오버 주기, 이 주기가 더 많이 늘어진다고 생각하면 총 28일이잖아요. 그게 좀 더 많이 늘어지면 우리가 많이 노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다시 탈락해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늙었다, 나이가 들었다, 노화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거고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14일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애들 피부는 조금 금방 긁혔는데 금방 재생이 되고 금방 괜찮고 만질만질하고 보들보들하고 그렇잖아요. 이 턴오버 주기가 28일 기준으로 해서 더 빠르냐 늦냐에 따라서 아주 기준이 28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투명층이라고 있는데 이건 모든 피부에 우리 몸의 피부에도 다 있는 건 아니고 손바닥과 발바닥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 가보셨죠? 목욕탕 안에 푹 들어갔다가 나와도 다른 곳은 괜찮은데 손바닥 발바닥이 쭈글쭈글하고 하얗게 불어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투명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손바닥 발바닥에만 투명층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공에서는 털이 나와 있지만 이 옆에 피지선에서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그리고 여기 땀샘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서는 땀이 나오는 게 땀은 수분이잖아요. 여기에 나와서 유일하게 여기 동그라미 타원형으로 크게 쳐져 있는 여기가 피부 각질층에서 가장 중요하죠. 여기가 유일하게 기름과 물이 만나서 섞이는 곳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연 피지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섞였는데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장 먼저 유해 환경이랑 바이러스랑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의 피부를 지켜주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여기가 pH로 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잘 알고 있는 4.5에서 5.5 정도의 약산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산성이 아닌 제품을 썼을 때 여기 부분이 되게 그 손상이 되겠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아마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라서 저는 피부 구조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산도를 유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내려오시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적혀 있죠.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세균 침투 보호 모낭충을 박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약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연 보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를 제일 먼저 보호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각화 주기를 일부러 사람들이 피부과를 가가지고 여기를 되게 많이 깎아내는 걸 많이 해요. 물론 처음에 하면 여기에서 빨리 각지층에서 떨어져 나갔네? 이러면서 기저층에서 세포를 빨리 만들어내요. 그러면 막 투명 가립층에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피부 재생을 빨리 도와주겠죠. 그런데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해서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연 피지막을 자연적이지 않게 천연적이지 않게 일부러 피부과를 가서 벗겨낸다든지 하는 걸 자주 하다 보면 여기가 민감해지고 여기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굴이 좋다고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았는데 몸 피부는 계속 괜찮은데 얼굴이 썩어가는 걸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벗겨내는 건 안 되고 난 피부과는 모르겠고 목욕탕 가서 때미는 게 최고더라 하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얼굴에 있는 피부를 이렇게 막 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각질은 탈락해서 나오겠지만 결국은 스크래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더 건조해지고 우리의 피부 보호막을 유지시켜주는데 힘든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표피 부분이 가장 얇지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내려온 진피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진피 부분이에요. 진피 부분만 따로 이렇게 딱 떼서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옆으로 사선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예요. 콜라겐이라고 해서 피부를 지탱하는 기둥이거든요. 이 기둥이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만 있으면 힘이 없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얘가 꽉 잡아주는 거예요. 사슬로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콜라겐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데 이 초록색 사선이 엘라스틴이라고 해서 기둥을 연결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채워져 있는 이 꽉 차 있는 부분이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이 위에가 각질층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지금 많은 분들이 노화를 두려워하시고 주름을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콜라겐 단백질 덩어리인데 콜라겐이 여기 하나만 끊어지고 무너져도 얘가 쓰러지겠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파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름이 생기겠죠. 그래서 콜라겐도 중요하고 엘라스틴이 다 풀어져 버리면 이 콜라겐이 헬렐레 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쑥 꺼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처지는 거예요. 우리 처지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엘라스틴도 중요하고 콜라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정말 잘 돼 있어. 그런데 내가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 채워져 있는. 그러면 빈 껍데기 아닙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탄탄하긴 한데 수분이 부족해서 맨날 건조하단 말을 하겠죠. 그리고 결국은 속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콜라겐도 결국 지탱하지를 못해요. 안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렇겠죠.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우리가 피부를 위해서 피부의 단면만 봤을 땐 그렇지만 우리의 장기를 조금 더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들이 몸에 좋으려고 먹는 것들이 몸에 제일 먼저 쓰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몸에 다 쓰이고 나서 마지막에 피부에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좋지 않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참 몸이 안 좋겠구나 하는 낯빛을 보고도 많이 알고 피부가 많이 처진 사람이 장기가 튼튼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걸 많이 먹고 해서 장기를 튼튼하게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쓰이는 게 피부이기 때문에 피부가 좋다는 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되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이 부분은 정말 진짜 피부인 진피층이기 때문에 여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요. 여기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나 외부 요인, 그 다음에 흡연, 그 다음에 공기가 나빠지면 그런 것들로도 되게 많이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가버리다. 정말 죄송합니다. 공유되었죠? 네, 같이 넘어가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진피층에서 탄탄하게 되어서 이 진피층이 꺼지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에서도 수분으로 인해서 기저층에서 세포를 잘 만들어내서 여기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그냥 젊어지고 예뻐지고 그냥 촉촉해지고의 부분으로 보지 않고 피부 구조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쓰는 화장품, 몸에 바르는 바디 제품에도 기본적으로 구조를 좀 알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봤는데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피부